전 세계 패권을 쥐기 위한 미국과 중국 간 전략 경쟁의 중심 무대가 대만으로 옮겨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대만 전략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에 변화가 감지되는 데에는 중국의 어느 때보다 강력한 국방력 때문인데요. 외신 파이낸셜 타임즈가 미 정보계 취재원들에게서 얻은 자료를 통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8월 중국은 핵탄두 탑재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의 발사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 내용을 부인했으며 자신들은 우주기에 실험을 진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중국은 미국을 능가하는 극초음속 병기 개발 기술력을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는 달리 정해진 포물선형 궤적을 그리지 않고 비행 중간에 방향 전환이 가능하므로 그만큼 추적과 요격이 어렵습니다. 대기권 재돌입 전이 주 비행고도 또한 기존의 대기권 외 요격 수단으로 요격하기에는 너무 낮고 대기권 내 요격 수단으로 요격하기에는 너무 높습니다. 즉, 이것은 탄도미사일 방어에 맞춰 개발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미 합동참모본부 의장인 마크 A. 밀리 대장은 지난 10월 27일 방영된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이 과거 스푸트니크 발사 사건과 동등한지까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그에 근접한 수준이라고는 생각한다. 이번 실험은 매우 중대한 기술적 사건으로 우리 모두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이번 실험이 미국 정부에 준 충격과 우려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충격을 받았던 적이 한 번 더 있었죠. 바로 지난 1957년 미국과 우주 경쟁을 벌이던 소련은 미국보다 먼저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성공리에 발사함으로써 사상 최초의 인공위성 보유국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당시의 스푸트니크 충격은 항공우주 기술의 종주국임을 자처하던 미국의 정계와 학계, 군의 자존심을 크게 짓밟았고 동시에 미국에 큰 위협을 안겨주었습니다. 인공위성 발사에 사용되는 발사체는 유사시 바로 미 본토를 타격할 탄도미사일로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957년 스푸트니크 발사 때나 현재 2021년 중국의 극초음속 활공 미사일 발사 때나 미국은 이 신기술들에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중국의 국방력 때문에 대만에 대한 전략이 모호해졌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대응 전략이 모호해진 것에는 중국의 국방력뿐만이 아니라 대만 스스로 자초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공격하면 대만을 방어하겠다고 했다가 중국이 발끈하자 곧바로 백악관과 미 국방부가 양안 문제로 인한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며 진화에 나섰는데 이 배경에는 대만의 군사력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언론에서는 오랜 평온과 경제적 번영 속에 누적돼 온 대만군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대만은 3년 전부터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용해 운영 중인데 정규군은 10년 전 27만여 명에서 현재의 18만여 명으로 줄였습니다. 대만은 매년 8만 명을 새로 징병하고 예비군 220만 명을 유지 중인데 병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무 복무 기간은 과거 2년에서 4개월로 줄었으며 예비군은 1에서 2년에 한 번씩 5에서 7일간 소집돼 재교육받습니다. 군 복무를 마친 26세의 샤오청즈 씨는 인터뷰에서 4개월 기초훈련 중 한 일은 잡초 뽑기, 타이어 옮기기, 낙엽 쓸기였다. 사격수를 배우긴 했지만 대부분 수업은 무의미했다며 홍콩을 보고 입대하려고 했더니 병무 관리가 시간 낭비 말고 살이나 찌우라고 핀잔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만 청년은 한 달간 4시간마다 맥도널드 햄버거를 먹어가며 살을 찌워 비만으로 군 면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비군들 역시 훈련 내내 할리우드 전쟁 영화를 감상했다. 책 읽고 그림 그리며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대만 감사원과 국방부 내부 문건에는 예비군 훈련장은 시간이나 때우자는 정서가 지배적, 군내 관리 부실과 비리로 군에 입대하려는 젊은이들의 사기가 꺾인다는 표현이 나온다고 합니다. 군 엘리트 사이에선 세상에 4개월 내에 마스터할 수 있는 전문 기술과 지식은 없다. 중국 군비만 해도 대만보다 13배나 많은데 대만 남성들은 싸울 의지조차 잃었다는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대만 군인들이 스스로를 딸기 병사로 부른다고 전했습니다. 경제적 윤택함과 부모의 과잉 보호 속의 작은 불편과 위기에도 쉽게 상처받는 젊은 세대를 뜻하는 대만 딸기 세대에서 파생된 용어입니다. 대만군이 딸기군이 된 것은 미국 등 국제사회가 지켜보는데 중국이 설마 쳐들어오겠느냐? 전쟁 나면 미국이 도와줄 것이라는 등의 생각이 팽배하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에 맞서 싸우겠다는 국민들의 의지도 높지 않습니다. 대만 일간지 이티투데이가 지난 7월 중순 20세 이상 2640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중국과 전
전쟁이 날 경우 싸우겠다거나 가족의 참전을 막지 않겠다고 한 응답이 40.9%에 그쳤으며 49.1%는 싸우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대만의 군대나 국민들은 미국만 믿고 싸울 의지가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하지만 대만의 생각은 정말 잘못되었으며 민망한 생각입니다. 자신들의 나라가 위험한 상황인데 미국에 도와준다는 말 한마디 때문에 자신들의 책임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이죠. 당장은 미국이 중국의 성장을 견제하므로 대만을 도와줄지는 몰라도 깊이 생각해보면 미국이 대만을 어디까지 도와줄지도 의문입니다. 만약 사태가 심각해진다면 미국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과 군사적으로 적극적인 협력을 해야 하는 대만의 군대와 국민들이 의지박약한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 미국으로서도 대만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예로 아프가니스탄 군대의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BBC는 아프간 정부군이 급속히 무너진 이후로 유령 군인인 아프간 군대를 말했습니다. 부패한 지휘관들이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군인을 장부에 올려 급여를 착보했다는 것입니다. 아프간군은 문서상으로는 30만 명이 넘었지만 실제 병력은 6분의 1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군대가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은 제로인 것이죠. 아프간 패망에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핵심은 탈레반이 공격해오자 정부군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하거나 도주했습니다. 미국은 20년간 약 97조 원을 들여 아프간군에 무기를 지원하고 훈련시켰습니다. 하지만 기강이 무너진 군대의 최신 장비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점점 힘이 빠져 세계의 혹평을 감수하면서까지 아프간 철수를 결정한 것이겠죠. 따라서 현재 대만도 앞으로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미국의 태도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인 것입니다. 한편 중국과의 긴장관계가 고조되고 있는 대만이 외신으로부터 딸기군이라고까지 조롱받은 예비군 훈련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지난달 의무군사훈련을 대폭 강화하고 신병들을 전원 전투부대로 보내 실전 훈련을 받도록 방침을 바꿨습니다. 한편 대만 총통의 CNN 인터뷰가 공개되었습니다. 인터뷰에서 차이 총통은 미군이 대만에 주둔하고 있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이 대만을 지켜줄 것이라고 진짜로 믿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차이 총통은 군사적 공격을 받을 경우 끝까지 대응하겠다면서 우리를 지원해주는 국가들이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면서 한국과 일본, 호주 등을 언급하며 역내 민주주의 국가들이 대만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권위주의 정권이 대외적 팽창 정책을 펼치려 할 때 민주주의 국가들이 모여 이에 맞서야 할 것이라며 대만은 그 최전선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차이 총통의 인터뷰에서도 알 수 있듯 대만은 현재 미국을 완전히 믿고 있습니다. 한편 아프간과 대만의 모습을 보면 예전의 한국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한국은 제대로 된 군대와 무기도 없었지만 간절한 의지 하나로 독립과 민주주의를 이뤄냈습니다. 이처럼 자국의 안보는 어떤 강대국이 뒤에 있느냐보다 자국민들의 의지와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대만이 이렇게 자국의 의지보다 선진국들에 의지하려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만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식민지 국가였습니다. 한국은 식민 지배 후 반일 감정이 깊게 자리 잡았지만 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만은 반일 감정은커녕 일본을 우호적인 나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만의 대일 이미지는 원주민을 몰아내준 나라, 도시 인프라를 만들어준 나라입니다. 우리에게는 흔한 일본 정치인의 망언이나 지배 시절의 배상 문제, 심지어 방사능에 대한 보도까지 대만에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반일 감정이 강해 일본은 한국을 경제식민지로 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반일이 없는 대만은 순식간에 일본의 자본에 잠식되었습니다. 이렇듯 자신들을 식민 지배한 나라를 우호적으로 여기는 나라에 자국을 지키려는 의지가 강한 것도 이상할 따름입니다. 현재 외신들도 대만의 이러한 모습을 보며 한국의 역사와도 비교하기 시작했으며 한국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주권을 지켜내고 쉽게 넘볼 수 없는 높이까지 성장한 배경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30초면 내 주식 실력 확인, 마스크 및 커피 쿠폰 전원 증정합니다. 이상스쿨에서 추후 주식 컨텐츠 기획에 데이터 조사 중이니 참여하시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세요.